네, 최근 유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유가를 두고 미국과 오펙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이 글로벌 이슈가 글로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이 이슈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원유 관련주들도 국내 시장에는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걸 수입해서 써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미국과 오펙이 계속 부딪히는 이 상황, 컨텍스트, 그 안에 문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이슈가? 비축유 방출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왜 비축유 방출을 자국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왜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게 조금 부탁을 하고 있을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요청이라고 할까요? 요구라고 할까요? 혹은 명령이라고 할까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외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곧 비축유 방출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겠다. 그런데 일본과 동시에 발표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외신을 빌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그 이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으로 모두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보다도 중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6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미 소비자 물가지수도 최근 1년 사이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서 삐죽삐죽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비축유를 방출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일시적으로나마 국제 유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유가 하락은 소비자 심리까지도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하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비자 심리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자 심리가 개선된다면 인플레이션도 함께 잡혀가고 그러면 그 안에서 미국은 내부적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동시에 잡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은 결국 인플레이션 해결, 소비 심리 개선은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 반등 여기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월이 재지명되면서 연설에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잡혀질 것 같고요. 오늘 저녁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과 경제, 물가와 경제라는 주제로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 미국이 칼을 뽑아 들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식은 꾸준하게 이어가 보시면 좋을 텐데 결국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으려는 노력에서 출발했다. 그 이면의 모습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이슈를 잡기 위해서 이 비축유 이슈를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우리 편으로 좀 만들고자 하는 국가들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을 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읽히는데요. 중요한 건 미국이 이렇게 하면 국내 증시에도 분명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늘 시황하면서도 국제 유가를 저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실제로 저희에게도 뭐 같이 비축유 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장의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장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네, 종목은 또 전문가님들께서 이렇게 토스를 하네요. 네, 받아주시죠. 아니 이제 비축유 방출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유가 상승과 함께 동기화되어서 잘 올라왔던 뭐 SOE라든지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배터리 관련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부터 해서 이 유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운송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뭐 항공주라든지 해운주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유가와 당연히 고정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굉장히 좀 크게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가 빠질 경우에는 수혜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딱히 그렇게 막 대단하게 유가가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게 큰 뭐 변동성은 없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 비축률을 풀자라고 한 이유는 지금 미국이 딱히 어떻게 그 유가에 대해서 네. 힘을 쓸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를 갖다가 수출을 하지 않는 나라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중동 국가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는데 이 셰일가스를 이제 계속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우디에서도 유가 생산량을 그러니까 유가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치킨 게임에 처음에 이제 돌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셰일가스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요. 거기다가 코로나19라는 이제 팬데믹까지 오면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런 유가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아마 그때에 대한 안갚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인권 문제를 항상 얘기하는 바이든인데 지금 네네. 사우디 왕자가 이제 네. 좀 이제 이 뭐 왕권을 갖다가 강화하기 이제 민주적으로 위해서. 네. 이렇게 좀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네, 그런 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아마 트럼프였다면 뭐 좀 책상 위에 있는 빨간색 큰 버튼을 만지작거리면서 팔목을 비틀어 가지고 아니면 항공모함을 한 2척 보낸다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역시나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 비축률을 푼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바이든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비축률에 목숨을 좀 걸다시피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이 좀 위험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그널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완전 고용이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이 같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보낸 지금은 시그널이. 제가 작년에 이제 대강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올해 가장 큰 숙제는 연준에게는 인플레이션일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약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이때 풀었던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가장 무서운 부분이 좀 전에 얘기하셨던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 있는 거고 하이퍼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불경기가 올 수 있고 왜 그 TV나 아니면 뭐 이런 외국에도 미스터 둠스라는 뭐 그런 닉네임을 가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엄청난 폭락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네. 당연히 바이든의 재선은 물 건너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든 인플레이션. 연준에서 이제 네. 고용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제꼈으니까 거의 뭐 완전 고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연준과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함께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자라는 네. 그런 이야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야기를 좀 들을수록 그러면 이 비축률을 푸는 이슈 자체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관련된 직접적인 뭐 유가 관련 종목을 보기보다는 금리 인상 수혜주를 보는 게 더 방향이 맞을까요, 위원님들?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그것도 하나의 시선으로서 아주 좋은 뷰가 될 수 있겠죠. 관련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정보부장님이신 최 부장님은 혹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네, 주무신 거 아니죠?
회의 시간에. 사실 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핑계고요. 아, 핑계인가요? 지지율 올리려고 네. 하는 거고. 아까 석유, 말씀하셨죠. 재선 석유, 물 네. 건너가면 안 된다. 원유 뭐 3개월 풀어다가 인플레이션 잡힐 거면 벌써 네. 잡혔습니다. 아. 인플레이션은 뭐 하루아침에 뚝딱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계속 잡고 싶어 하잖아요. 네. 못 잡아요. 네. 냉정하게 현실을. 어쨌든 뭐 길어봤자 3개월이다. 길어봤자 3개월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기름 또 비축료 채워놔야 될 거 또 아니에요? 그렇죠. 채워놔야 또 되고 또 어떻게 채울 쌓아야죠. 겁니다. 네. 좀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 좀 비축료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자. 좀 그게 떠올랐거든요. 반도체 최근에 네. 정보 요구할 때 아. 모여서 중국 견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죠. 거기서 좀 맞들린 것 같은데 아, 우리 팀 하고서 이제 네, 우리 팀. 다른 팀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음. 어쨌든 뭐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이건 좀 명확히 보시고 어쨌든 뭐 종목 관련해서는 그런 뭐 가스나 원유 네. 관련주들 보시면 되고 쉽게 네. 뭐 최근에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오늘도 살짝 이제 반등을 주다가 좀 쉬었는데 뭐 GSE나 대성에너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 관련돼서 금융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스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트는 그겁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뭐 유가를 한순간에 잡을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